다사다난했던 2023년, 그리고 그 안에서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나뉘었는데요. 그 경제 전문가들 중 누가 가장 많이 맞췄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2024년 비전은 어떻게 될까요?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담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의외로 가장 정확하게 맞춘 사람은 월가의 영원한 강세론자 톰리인데요. 많이들 의외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펀드 스트래티지의 공동 창립자이자 연구 책임자인 톰 리라고 해서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강세론자로 굉장히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고요. 2023년 초에 S&P 500의 목표치를 4,750으로 설정했던 블룸버그가 추적했던 전략가들 중에서는 이 지수의 경로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그의 분석에 따르면 상승에 관해서 세 가지 주요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대부분의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 것이며 기업들은 연준의 경고에 대해서 이미 높은 금리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현재 주식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매우 높은 시장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톰리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시장은 그런 불안전성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인플레이션이 줄어들면 결국 매도 압력이 끝나서 주식이 실제로 급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커다랗게 주식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톰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여전히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가진 전략자 중 한 명으로 남아있으며 S&P 500의 목표치를 5,200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물은 BMO 캐피탈 마켓 콥의 최고 투자 전략가인 브라이언 벨스키입니다. 자, 브라이언 벨스키는 2022년 말에 시장 정서가 지나치게 부정적이라고 보았으며, 이것이 유동성에 의존하는 자산과 기회적으로 과도하게 매도된 자산에 대해서 수요를 촉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주식이 수익을 이끌고 수익이 경제를 이끄는 거지, 경기 침체라는 경제에 대한 결과가 언제 주식을 사야 할지 알려줄 것이다 라고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너무 공식에 의존하며 틀에 박힌 자신들만의 방식에 얽매여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2023년 기준 그는 블룸버그가 모니터링하는 전략가들 중 가장 낙관적인 전망으로 미국 주식 벤치마크에 대해서 4,300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시장의 진전에 발맞춰서 나중에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자신의 전망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벨스키 같은 경우는 2024년에 강력한 노동시장, 완화되는 인플레이션 압박, 그리고 연중 후반에 3분기가 지난 이후에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서 S&P 500을 5,100까지 끌어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맞춘 사람은요, 바로 오펜하이머의 최고 투자 전략가인 존 스토스퍼즈인데요. 자, 존 스토스퍼즈는 2023년 초에 S&P 500이 그해 말에 2023년 말까지 4,4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참고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 4,300, 4,400에 대한 예상치가 지금 봤을 땐 너무 낮아 보이지만, 사실 2022년 말만 하더라도 S&P 500이 3,800 언저리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4,400, 10% 이상, 20% 이상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애널리스트들의 선택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해 말에 2023년 말까지 4,400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존 스토스퍼츠의 예측은 사실 그 당시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가장 낙관적인 것들 중 하나인데요. 자, 스토스퍼즈는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 정서를 지지한다고 말했으며, 비관론자들은 사실 이 스토스퍼즈의 수익 예측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여겼지만, 저 스토스퍼즈는 이를 적절한 예상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는 2022년에서 발생한 매도 과정에서 시장이 너무 과소평가되었다. 베어마켓은 항상 과소평가되기 마련이며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인식하는 순간 어떤 종류의 반등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스토스퍼즈는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이 끝나기 전에 S&P 500이 5,2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물은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주식 및 퀀트 전략 책임자인 사비타 사무라마니안인데요. 바로 이 사무라마니안은 올해 중반 주식에 갑작스럽게 부정적인 전망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올해 승자 중 한 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자, 이 사무라마니안 같은 경우는 2023년을 비관적인 전망으로 시작을 했으며 S&P 500에 대해서 사실 맨 처음에는 4,000의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은행들의 사태가 마무리가 돼갈 때쯤에 5월에 낙관적인 입장으로 전환을 했고, 많은 베어마켓 전망가들이 그녀의 예측을 뒤따랐는데요. 자, 그녀 같은 경우는 S&P 500에 대한 연말 목표를 2023년 동안
두 번 상향 조정을 하며 4,6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사브라마니안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역은행의 혼란 이후 이 모든 것들이 끝의 시작이고 베어마켓 시작이고 모든 것들이 2008년처럼 될 것이다 라는 느낌이 시장에 존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그런 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은 때 그때가 아마 여러분들이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브라마니안 같은 경우는 2024년을 향해서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S&P 500에 대해서도 목표를 5,0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녀는 연착륙과 기업 및 소비자들이 높은 금리에 적응하는 것이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라고 보고 있다라고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칼슨 그룹의 라이언 데트릭은 모레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또한 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냉각할 거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디트릭 전략가 같은 경우는 3월 은행 위기와 10월 S&P 500이 하락할 때 주식에 대한 노출도를 늘리게 되면서 추가적인 매수를 시도하기도 했었는데요. 데트릭 같은 경우는 이날을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3월에 은행 관련된 매도는 너무나도 무서웠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게 아주 나쁜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스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데트릭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지만 올해 뒤처진 종목들이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술주들이 아닌 올해 뒤처졌던 소형주, 중형주, 금융주들이 내년에 낮은 두 자릿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빅세븐,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시대가 아닌 조금 더 뒤처졌던 소형주, 중형주, 금융주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반대로 올해 가장 많이 틀린 애널리스트로 언급이 된 사람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스입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산타 랠리는 없을 것이다. S&P 500은 4,000 밑으로 마감할 것이다. 은행 위기로 폭락할 것이다. 등등 올해 하락론자의 선두주라로 활약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분을 필두로 뱅호와의 메건 스위버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 우려로 주식보다는 채권을 추천하기도 했는데, 자, 사실은 이런 경우 아쉽지만 비레크먼이 얘기했던 시대 때 채권 금리가 치솟으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요즘 중국 투자의 실패 교과서로 많이 주목을 받는데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던 카막시아 트리베디 같은 경우는요, 중국 주식이 사실상 코비드에 대한 락다운으로부터 해제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아쉽게도 사실 그 당시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해외 투자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면서 역대 최저치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죠. 사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결국 강세론자가 가장 많이 맞췄던 애널리스트들이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실 거고, 맞습니다. 사실 맞춘 인물들이 대부분 강세론자리 셋업되어 있었던 만큼 모든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과한 우려는 반대로 기회를 의미한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결국 강세론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려 기간에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될 경우 매도 압박이 완화가 될 거고, 사실 은행 때 너무나 과도한 우려가 존재했다. 2008년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너무 과도한 우려가 있었으며 사실상 은행 일이 마무리가 될 때에 매도 압박이 완화가 될 것, 그것에 대한 반등을 잡았다가 사실상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맞춘 애널리스트 혹은 강세론자가 얘기한 부분이다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강세론자가 맞는 것은 아니고요. 2023년 기준으로는 강세론자가 많았지만 2024년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꼭 채팅창과 코멘트로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마이크 윌슨의 이야기를 하나 더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압박이 많이 나오는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마이크 윌슨의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꼭 채팅창과 코멘트에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은 강세론자가 맞을지 아니면 하락론자가 맞을지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